하이스톰입니다. 6월 말 공개된 후 한참의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세계 최정상에 서 있는 오징어 게임. 대한민국이 영화 강국임을 전 세계에 알리고 21세기 최고의 작품이라 칭송받는 영화 기생충. 이렇게 우리나라는 드라마와 영화 부문에서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임을 자부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이 분야에서 전 세계 최정상에 올려준 이 두 작품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날것의 한국의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문화 강대국들의 특징이자 중국의 대중문화가 절대 우리나라를 넘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아시다시피 중국은 그들의 어두운 면을 검열을 통해 철저히 감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국의 사회적 문제와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문화적인 당당함이며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인데요. 생각해보시면 문화 선진국들은 모두 이런 용기를 가지고 있지만 문화 개도국들의 작품들은 대부분 자국을 자랑하거나 포장하죠. 그런 면으로 봐도 우리나라는 문화 초강대국인 것입니다. 이는 해외 매체들의 논평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탈리아 대중매체 인사이드 오버 역시도 오징어 게임 시즌3는 비참한 한국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면서 이 작품이 성공한 진짜 이유는 한국 사회의 가장 어두운 면을 과감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라 평가했습니다. 기사는 부유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트렌디하고 아방가르드한 한국에도 그 이면에는 걱정스러운 문제들이 존재한다면서 이 작품은 그런 것들을 가감없이 보여주었다는 것이었는데요.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또한 오징어 게임은 한국의 어두운 면을 드러냈다면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이 드라마는 진지한 대화를 촉발함과 동시에 한류의 황금기를 앞당겼다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생충에 대해서도 많은 평론가들이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에 대한 과감한 메시지를 던진 것을 높이 평가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런 게 어떻게 글로벌 흥행의 이유가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다시피 한국의 문제는 전 세계인 모두의 문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멕시코의 정치사회 매체 아스트로 라비오는 기생충에 대한 리뷰에서 이 영화는 계급투쟁과 차별 및 불편한 진실을 보여주며 단지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실제 삶을 매우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의 이런 재능을 약간 다르게 표현하자면 어둠을 빛으로 드러내는 능력입니다. 이탈리아의 문화 및 문학 전문 매거진 리브레 리아모는 오징어 게임이 단순한 잔혹쇼가 아닌 한국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이해할 열쇠를 제공하는 작품이라면서 부채, 사회적 불평등, 생존 경쟁 및 절망을 이야기한 이 드라마는 이탈리아 사람들에게도 나 자신은 이 사회라는 거대한 게임에서 어떤 플레이어인가라는 엄청난 질문을 던지게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한국은 이제 전 세계인들에게 더 이상 특정 국가가 아니라 집단적 상상력의 영역이 되어버렸다는 기사는 모두가 한국을 갈망하고 이상화하고 소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한국은 엄청나게 성공한 국가이고 세계에 알려진 국가가 되었지만 동시에 복잡하고 다층적이며 사회적으로 모순된 부분과 압력도 존재하는 곳이라면서 이런 모순으로 가득한 독특한 나라 한국을 처음 방문하면 최상층과 최하층 사이의 간극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대조적 모습은 반감을 불러일으키다가도 필연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양극화와 같은 모순되고 어두운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힘이야말로 한국의 매력이자 힘이라 평가했는데요. 즉 한국은 한국의 이야기로 전 세계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힘을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탈리아 매체 코리에레 델 트렌티노 또한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은 물론 세계 최고의 밴드 BTS도 이야기한 금수저, 흑수저 이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대중문화를 통해 드러내는 데 있어 매우 능숙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것에 세계인들이 공감하기에 한류가 큰 인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나 존재하는 문제이지만 문화적 자신감이 없다면 이런 과감한 메시지를 던질 수 없기에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를 문화 강국이라 칭송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런 문화 강국다운 통렬한 사회 비판적 메시지가 담긴 넷플릭스의 새로운 한국 영화가 또 등장했는데요. 그것은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전문 매체 톰스 가이드가 선정한 올여름 가장 기대되는 영화 84제곱미터입니다. 기사는 넷플릭스의 이 새로운 심리 스릴러물은 서서히 스며드는 심리적 고통으로 숨막히게 만들 한국 영화라고 소개했는데요. 또한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은 월 투 월이지만
한국 제목은 84제곱미터라는 이 기사는 이는 한국의 표준 아파트 크기를 의미한다면서 이것은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을 상징하기에 이 크기의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편집증과 긴장감이란 면에서 이 영화는 완벽한 설정이라 극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작품을 보면 누구나 주인공에게 깊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작품은 예측할 수 없는 전개로 서스펜스 가득한 매력을 가졌다는 기사는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강하늘은 이 영화를 통해 2025년 최고의 스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이야기했는데요. 오징어 게임은 물론 당신의 맛에서도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인 강하늘은 모든 배역에 카리스마를 불어넣으며 명성을 쌓아왔다는 기사는 그가 이번 작품에서도 신선하고 매력적 연기를 선보일 것이기에 믿고 볼 수 있는 작품이라 극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작품은 84제곱미터의 아파트를 구매하여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영끌족 우성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층간소음에 시달리면서 벌어지는 예측 불허 스릴러인데 이 영화는 한국의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비판과 주택을 유지하는 데 따르는 극심한 정서적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까지 날카롭게 비판할 것이라 기대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아파트가 별로 없는 국가들도 있으니 층간소음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영끌까지 해야 하는 부동산 문제는 많은 국가들이 공감할 주제라 할 수 있죠. 역시나 캐나다 대중매체 리브라 미디어가 크게 공감하고 있었는데요. 엄청난 노력 끝에 마련한 첫 집이 악몽으로 변하는 것은 정말 끔찍하다면서 영화 예고편만 봐도 엄청나게 기대되는 작품이라는 기사였습니다. 프랑스 매체 소흐티아 파리 또한 심리 스릴러를 정말 잘 만드는 한국에서 등장한 이 작품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극적인 긴장감과 사회적 비판, 미스터리가 뒤섞인 이 영화는 마치 영화 기생충과 하녀 사이를 오가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영화는 이웃사람이나 숨바꼭질처럼 현대사회를 비판하는 한국 심리 스릴러의 전통을 따르는 작품이라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도 기생충 수준으로 세계적인 히트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브라질 대중매체 레비스타 오에스테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기사는 이런 폐쇄적 공간을 소재로 한 심리 스릴러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이 영화는 그런 공간에 사회적 압력과 경쟁 및 인구 밀집 도시에서의 사생활 추구와 같은 문제까지 담아냈다면서 이러한 접근 방식은 관객을 사로잡을 것이 분명하고 대도시의 외로움과 스트레스에 대한 토론까지 자극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립과 불안이라는 소재는 전 세계가 공감하는 주제란 것이었는데요. 그러니 이 영화 역시도 한국의 어두운 면을 파헤치지만 이를 통하여 전 세계가 사회적인 문제를 고찰하도록 유도하는 힘을 가졌다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의 감독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이 작품의 김태준 감독은 전작 임시완, 천우희 주연의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에서는 디지털 공간을 소재로 삼은 바 있었죠. 그리고 이번 영화 84제곱미터에서는 물리적 주거 공간을 주제로 하여 현대인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 도사리는 불안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전작과의 연출적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 김태준 감독은 스마트폰과 아파트, 이런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소재들을 통해 우리의 일상 속 불안을 발견하는 시선을 가진 뛰어난 감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작품 모두 사적 공간이 외부의 위협을 통해 무너지는 동일한 구조적 서사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공간을 무너뜨려 인간의 불안과 공포를 극대화시킨다는 점도 김태준 감독이 보여주는 일관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사회의 이중성을 비판하는 측면도 기대되는데요. 이전작에서는 스마트폰이라는 편리함 뒤에 숨어있는 위험, 즉 나를 세상과 연결시켜주지만 동시에 나는 감시의 대상이 된다는 아이러니를 드러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 영화에서는 서민의 로망이자 안정된 삶을 상징하는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 안에서는 정작 심리적 지옥이 펼쳐진다는 점에서 집은 안전하다라는 통념을 뒤집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작품의 영어 예고편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을 보니 강하늘은 365일 넷플릭스에서 일하고 있어 또 강하늘의 작품이네, 무조건 재미있을 거야, 강하늘이라는 한국 배우의 역대 최고의 한 해 라는 등으로 모두 강하늘 배우의 명연기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아마 실제로 이 작품을 보고 나면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그들에게 아주 큰 울림을 주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영화 84제곱미터가 또 한 번 우리나라가 정말 잘한다고 극찬받는 한국의 문제로 전 세계를 공감시키는 능력을 발휘하여 문화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이어가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